안녕하세요. 공교육 천국 네덜란드 작가 정윤숙입니다. 요즘 네덜란드의 조기 진로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덜란드 학부모들의 치맛바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유명한 네덜란드 사람들도 자식 앞에서는 모두 똑같은가 봅니다. 네덜란드 12세 조기 진로 결정에 일부 학부모들의 치맛바람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거든요. OECD 미르 초성 네덜란드 그 책에 보면요. 네덜란드는 12세 조기 진로 결정에 있어서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초등학교 전 학년 과정의 성적하고요. 두 번째는 중등학교 입학 자격 시험인 시토 결과입니다. 네덜란드 이 두 가지를 반영해서 학생을 조기에 진로를 결정해서 나누거든요. 보통 학생의 초등학교 성적이 아주 우수하고 시토 성적도 아주 우수하다면 당연히 인문계 중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추천을 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학교 성적은 아주 우수해서 인문계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어요. 그런데 시토 시험 결과는 그 다음 단계 학교인 하버 상위 보통 중고등학교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학교의 교사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의 의견을 평가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거든요. 사실 시토 시험 결과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실제로 네덜란드에서는 지난 2014년과 2015학년도에 학생 진로 결정 주된 수단으로 시토 국가시험 결과보다는 교사의 학생 인지 능력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조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교사들은 8년 동안 지켜본 학생들의 그 성적이나 공부 태도가 시토 성적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이 의미는 시토 졸업 시험 점수가 학생을 온전히 판단하기에는 너무 평가가 제한적으로 본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학생이 경계선상에 놓이잖아요. 예를 들면 인문계 중고등학교 가기는 좀 그렇고 하버 그러니까 상위 보통 중고등학교 가기엔 애매한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에 교사의 판단보다는 학부모의 치맛바람이 아주 작용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그 아이들이 예를 들면 애매한 경우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페베어 하버, 그러니까 인문계 중고등학교, 상위 보통 중고등학교 이런 경계선상 아이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은 약간 턱걸이 그런 학생이에요. 그런데 교사 입장에서는 사실 페베오 가기에는 낮은 성적이니까 약간 하버를 가서 무난히 공부를 하는 게 좋다고 추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 대도시에 좀 유복한 그 가정의 학부모들이나 또한 부모가 이미 본인들이 인문계 중고등학교를 나온 경우, 이런 경우에 상위권 인문계 중고등학교로 아이를 폐배우로 진로를 결정해 달라고 굉장히 강한 치맛바람을 분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 따라서 브루크 클래스가 있는 경우라면은 인문계 중고등학교와 상위 보통 중고등학교에 진학이 애매한 학생들은 그 그룹에 1년 정도 누웠다가 거기서 공부하는 걸 지켜보고 1년 후에 결정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네덜란드 중고등학교 이런 가교 학급이 있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학교가 그런 가교 학급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부모의 입장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경계선상에 놓인 자녀들의 학부모들이 특히 이제 암스테르담이나 노트르담 이렇게 큰 대도시에 요즘 젊은 층의 학부모들은 그게 강한 거예요. 자녀들이 낮은 등급의 학교를 가는 것보다 일단 높은 등급의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일단 써달라.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해서 그런 학교로 진로를 결정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OECD 제가 말한 OECD 그런 미래 초석 네덜란드 거기에 조사가 돼서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사실 교사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높은 등급으로 진학하기보다는 성적에 맞게 안정권에 들어가서 공부하기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무리해서 학생이 높은 등급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중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유급을 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무리해서 교사를 설득해서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도록 내가 할 거니까 분명히 상위 등급에 가면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우기면서 학생을 상위 학교로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이런 예를 지켜보았거든요. 저희 앞집에 솔라노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학교 다닐 때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고 노는 거 좋아하고 뭐 만드는 거 좋아하고 그런 아이여서 성적은 늘 중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시토 시험을 아주 잘 본 거예요. 그래서 시토 시험 결과 인문계 진학 성적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모들은 학부모 상담을 하면서 교사들은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학교의 성적을 보면은 도저히 인문계를 갈 수 없는데 그냥 조금 높여서 그나마 이제 상위 보통 학교에는 하보를 가는 걸 교사들은 추천을 했어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인문계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상위 보통 학교로. 왜냐하면 부모들은 직업중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녀만큼은 어떻게든 인문계 중고등학교를 한 번이라도 보내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겨가지고 교사들은 안 된다고 했는데 막 우겨서 시토 성적이 이렇게 좋게 나왔는데 시토 성적은 상위 보통 중고등학교가 아니라 인문계를 갈 수 있는 어느 정도 나왔는데 인문계 중고등학교를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이 솔라노 아이가 저희 이제 아이와 함께 인문계 중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는 이제 인문계 중고등학교에 지난게 또 굉장히 자랑스럽게 부모가 저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학교에 잘 다니나 보다.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지.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이제, 그 당시에 저희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남편과 제가 이제 먼저 한국으로 좀 잠깐 돌아왔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네덜란드를 가서 솔라노 부모를 만났는데, 그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공부를 좀 버겨워한다. 인문계 중고등학교는 공부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언어 과목만 해도 뭐 헬라어, 히브리어도 있고 5과목이 넘는 데다가 굉장히 수준이 높고 진도 좀 빨리 나가는. 애가 못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부모가 하더라고요. 그러나 애가 좀 공부가 버겼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얼마 후에 2, 3년 후에 네덜란드를 가서 또 그 부모를 만났는데 지금 그 아이는 어느 학교를 다니냐 솔라노가. 왜냐하면 저희 아이 큰아이가 인문계 중고등학교 다녔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결국에 그 솔라노라는 아이는 인문계 중고등학교에서 1학년에서 벌써 못 다녀가지고 1학년 때 다시 또 하버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단계 하버 상위 보통 중고등학교 내려왔고 거기서도 또 뭐 어떻게 버티려고 했는데 결국에 못 적응해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는 곳은 제일 그 3단계인 직업 중고등학교로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다 후회를 한다. 그때 당시에 자기들은 직업중고등학교 나왔고 그래서 직업에 이제 그 높은 단계의 직업은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녀만큼은 인문계 중고등학교 나오기를 바랬는데 결국에 학교 선생님의 입장이 맞았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고 그 아이는 결국에 직업중고등학교를 나와서 지금은 이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실 네덜란드 부모들도 자기 자녀가 조금 높은 단계의 그 학교에 가기를 원하는 거는 부모들의 마음이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인문계 중고등학교에 나오면 거기에 맞는 조금 상위 클래스의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또 상위 보통 중고등학교에 나오면 좀 그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직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의 마음은 자녀들이 어쨌든 좀 좋은 직업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학교 조기 결정에도 그걸 원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네덜란드는 그 중고등학교의 유급 제도가 굉장히 엄격해요. 설사 부모가 그렇게 우겨서 아이를 좀 상위 등급으로 학교에 진학한다 하더라도 유급 제도가 엄격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그 인문계 중고등학교나 상위 보통 중고등학교에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유급을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네덜란드 중고등학교 유급 비율은 25%에 달해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유급 당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학기 말에 학생이 유급을 당하면 다음 학년으로 일단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또 한 번 내가 2학년 때 유급을 당한다. 그럼 3학년에 못 올라가고 2학년을 한 번 더 다닙니다. 그런데 2학년을 한 번 더 다녔는데 그때 또 유급을 당하는 성적. 그러니까 전체
평균이 6.0이 쉽지 않아요. 네덜란드 모든 과목 그렇게 맞는다는 게. 그래서 또 당하면 결국에 어떠냐. 이제 그때는 그 학교에 남아있을 수 없어요. 낮은 등급의 학교로 전학을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문계 중고등학교 유급을 두급을 당하면 상위 보통 중고등학교로 가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상위 보통 학교에 다니다가 거기에서도 유급을 2번 당하면 또한 낮은 등급인 직업 중고등학교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네덜란드는 부모가 아무리 치맛 바람으로 상급 학교에 진학시킨다 하더라도 유급 제도를 통해서 또다시 학생을 걸러주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한국에도 이런 조기 진로 결정, 네덜란드의 유급 제도가 반영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거든요. 한국의 경우에 또 어떠냐면 또 유급을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학원 가는 사교육이 더 많아지는 아이러니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 하게 돼요. 지금까지 네덜란드 조기교육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 보았어요. 여러분은 조기교육에 관한 어떤 관심, 정보, 댓글을 남겨두시면 아주 제가 강의하는데, 그리고 다음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